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로고, 지수로고 단어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거듭 제곱근. 오늘 이제 테스트 1번과도 관련되는 바로 그 문제인데, 거듭 제곱근이라 함은 주어진 x의 n승이 a가 되는 이 관계식에서 x가 a의 n제곱분이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방정식의 형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풀어내시는 편이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x가 a의 n제곱근이 되는 형태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a의 n제곱근은 항상 n개 있어요. 아까 뭐였죠? 5제곱근이었나요? 그죠? 5제곱근은 항상 5개 있는 거죠. 근데 그 범주 자체가 원칙적으로 복소수 범주 내에서 항상 n개 존재하고, 근데 시험에는 주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그중 실수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요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판단을 하시는 편이 가장 유리하고,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는 거 있고, 이렇게 그려진 홀수차 개형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짝수차 개형 있죠. 그래서 n값에 따라서 내가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 각각의 개형이 달랐었고, 우리가 이 형태에서 지금 각각의 x의 n승에 대한 그래프인데 a라는 걸 갖다 그었을 때 a가 0보다 클 때, 같을 때, 이제 작을 때를 기준으로 나눴었죠. 그럼 이 중에서 실수인 것들, 사실은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항상 뭐에 대한 판단부터 했냐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부터 판단을 했죠.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들의 개수 판단은 무조건 n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만약에 문제에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엔 경우를 나눠서 이제 풀어주셔야 하는 거고, 홀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한 개가 되죠. 이 경우에는 무조건 한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n 값이 홀수일 때는 실근의 개수는 일단 한 개를 놓고 더 이상 a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는다는 거야. a 값을 부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근데 n 값이 짝수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양수일 때는 실근이 2개, 음수일 때는 실근이 없고, 중요한 거는 0일 때는 실근이 1개 있죠. 가끔 역시 참고지에서 어떤 형태가 가끔 나오냐면 x n승은 a의 실근의 개수가 하나일 때 n값은 홀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익숙한 거는 n이 홀수면 실근의 개수가 하나라는 게 익숙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로 n이 짝수인 경우에 a가 0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실근의 개수가 1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실근의 개수가 거듭 제곱근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게 있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거듭 제곱근의 뭐 성질, 기본적인 연산, 지수의 확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수의 확장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수라는 것이 처음에 자연수 범위에서 정수로 나아가 유리수로 확장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시 실수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유리수까지 확장한 형태는 실수에 확장된 형태랑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리수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지수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수를 왜 확장한 거냐면, 얘는 우리가 함수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x가 실수가 되는 요 정의역에다가 내가 너의 그래프를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연수의 형태에 대해서는 a의 x승에 대해서 너의 제한이 없습니다. 딱히 제한이 없어요. 근데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 제한이 생기죠. 어떤 제한이 생기죠? a값에 대해서 뭐가 안 되죠? 0이 안 돼요.
그럼 음수는 되나요? 음수는 괜찮아요. 그죠? 왜? 뭐 마이너스 2에 예컨대 마이너스 3승 이런 건 괜찮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2에 3승에 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된다고. 우리가 요게 마이너스가 되면 너가 3승 분모로 이제 넣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내신에서 사실은 엄밀하게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밑이 0만 아니면 돼요. 그 다음에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A의 X승에 대해서 너가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유리수가 되기 이전에는 A의 X승의 형태가 뭐 밑이 음수인 형태에 대해서도 정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이 됐었고,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서 밑에 대해서는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로 확장을 한 것이고, 이 지수로 확장을 하면서 얘네가 제한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수 법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수 법칙을 성립하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정의를 했거든. 예를 들면 A의 무슨 뭐 0승은 1이라든지 뭐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라든지 이런 식의 추가적인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서 성립하게끔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새로이 정의를 하다 보니 네가 0이 돼버리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이런 데서 이제 0을 이제 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법칙을 유지를 하기 위해 우리가 요 제한을 두는 형태들이 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지수의 형태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는 뭐가 되냐면 자연수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죠. 자연수 조건. 얘는 이제 뭐 내신 수능 가릴 것 없이 곧잘 나오는 편이고, 이제 재작년 수능 가형에 4점짜리로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오늘 교재에도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간단하게 잠깐만 보시면 22번 같은 게 이제 자연수 조건이 들어간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 뭐 로그 어쩌고 해서 나와 있죠. 그 로그로 표현된 형태가 최종적으로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이제 마치 로그 단원에서의 자연수 조건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식 정리를 하다 보면 다 지수 형태로 바꾸게 돼 있어요. 로그 형태에서 자연수 조건으로 주어진 것들은 결국에는 지수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A의 뭐 X승이 자연수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너를 소인수분해를 해요. 너를 소인수분해를 해서 최종적으로 형태를 이렇게 만듭니다. 뭐 P1 곱하기 X1 P2에 X2 P 무슨 뭐 N에 I로 할까요? XI 꼴 너가 자연수가 된다. 그랬을 때 요 지수 형태들이 얘네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아닌 정수가 돼야 돼요. 분모가 소수의 형태로 밑이 소수의 형태로 정의가 되고 나면 지수 부분이 모조리 다 아닌 정수 형태가 돼야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연수 형태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밑이 처음부터 소수로 준 경우에는 그냥 지수가 이제 아닌 정수가 되면 되고, 얘가 이제 소인수 분해가 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지수가 다 따로따로 아닌 정수 형태가 되어야지만 이제 자연수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형태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의 형태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의 지수가 여기서는 아까 아닌 정수였죠. 그냥 정수가 되면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형태가 이제 유리수가 되는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얘를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자리가 정수 형태만 나오면 되고,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각각의 소수에 대해서 지수 부분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형태가 나오면 이제 무리수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문제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수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식변형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주로 수학상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과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거 A의 X승
더하기 an 마이너스 x승을 이용을 해서 이런 형태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또 이쪽은 이제 거듭 제곱을 이용을 해서 거듭 제곱을 이용한 식 변형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 형태를 치환을 했을 때 뭐 얘가 이제 t의 n승분의 1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수학상에서 여러분이 많이 다루었던 형태니만큼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얘기는 뭐 딱히 어려운 거는 많지 않고 좀 이따 문제를 보고 요 로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일단 로그는 로그의 뜻 간단하게만. 자, 로그라는 기호에 대해서 가장 사실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 미치에 대한 제한, 진수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미치에 대한 조건에서 우리가 로그 A의 B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A는 1이 돼서는 안 되고 0보다는 커야 됐고 너는 이제 0보다 커야 됐죠. 그래서 보통은 밑과 진수가 둘 다 0보다 크다는 건 잘 기억을 하시는데 이제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가끔 놓쳐요.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미지수의 형태로 여기가 x 빼기 뭐 1, 그다음에 여기에 뭐 2차식 해놓고 이게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그랬을 때 얘가 1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얘는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로그라는 기호가 탄생한 거는 어디서 탄생했냐면 마치 우리 거듭제곱근 쪽과 비슷하게 도대체 어떤 형태의 지수가 B라는 값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의문에서 탄생한 기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수한 지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는 조금 특수한 지수의 일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2의 뭐 제곱이 4고 2의 3승이 8이었는데 이 자리를 실수해서 연속적으로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2의 x승이 한 5 정도가 되는 이런 게 있지 않겠냐라는 의문에서 이제 탄생한 기호였고 그럼 여기서 이것을 정의하기를 2라는 미치로 갖는 어떤 숫자의 값이 5가 되기 위한 너의 지수를 로그 2의 x라 로그 2의 5라고 이제 이렇게 x라는 걸 정의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럼 보시다시피 x가 실수범주기 때문에 너는 0보다 커야 되고 너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네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건 당연해요. 근데 얘가 왜 1이 안 되죠? 왜 1이 안 되는 거죠? 미치 1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미치 1이 되면 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1을 넣어보시면 어떤 1의 x승이 5가 되는 이러한 x를 구하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불능이 되죠. 그죠? x가 존재할 수가 없고 또는 이 자리가 그러면 1이 될 수도 있잖아. 로그 1의 1 같은 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얘도 역시 될 수가 없는 게 1의 x승이 1이 된다는 거는 x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지 않죠. 무수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둘 다 미치 1이 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지 않아요. 얘는 아주 독특한 형태라고. 왜? 지수 쪽에서는 미치 1이 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로그 쪽에서는 미치 1이 돼버린 순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로그 쪽은 공식들이 많아요. 요 밑변환 공식, 그 다음에 요 식변형 하는 요 두 가지가 대부분 많이 쓰이는데 밑변환은 하는 법을 아실 거고 로그 요거만 A의 로그 B의 C가 C의 로그 B의 A가 됐었죠. 뭐 굳이 증명을 한다면 양변에다가 미치 B자리인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로그끼리 곱한 형태인 이쪽이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 이쪽은 로그 B의 C, B의 A 두 개 곱한 형태로 표현이 됐었다는 거. 근데 요 공식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뭐 예를 들면 4의 로그 3의 x 마이너스 x의 로그 3의 2 빼기 뭐 2는 0 뭐 이런 거를 이제 풀어낸다 라고 했을 때 치환을 하는 데 있어서
요 형태가 사실은 너를 제곱한 형태랑 같다는 거. 사실은 너는 2의 로그 3의 x의 형태이니 얘는 2의 로그 3의 x의 제곱이었고, 그러니까 너를 이제 치환을 해서 뭐 t제곱 빼기 t 빼기 2는 0,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풀어낸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 거는 이거 단독으로는 사실은 많이 나오진 않고 방부등식 쪽에서 식변형을 할 때 간간히 쓰인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로그 쪽에서는 아까 상용 로그 간단하게만 소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라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설명하고 문제로 들어갈게요. 상용 로그. 상용 로그는 크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정수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사실 자릿수, 몇 자릿수인가 혹은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수에서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뭐 0 아닌 수가 나오는가, 요거 두 가지가 이제 표현이 됐었고, 자릿수는 n 플러스 한 자릿수였죠. 너는 이제 정수 부분이 만약에 n이면 마이너스 n 자리죠. n 번째, 마이너스 n 번째. 얘는 이제 n 값이 음수일 때, 얘는 n이 양수일 때. 요 두 가지 이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소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까도 했었지만 소수 부분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좀 독특한데 최고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고 자릿수. 최고 자릿수 찾기. 이게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는 사장된 유형이고, 사실은 수능에는 상용 로그 자체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간간히 출제가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고 자릿수 찾기만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27에 40승이 있다고 칩시다. 너의 최고 자리의 숫자를 구해라. 뭐 이런 거를 대뜸 물어봐요. 근데 최고 자리의 숫자를 구한다는 게 이제 요 상용 로그에서의 소수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런 형태의 최고 자리의 숫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하는지를 한번 간단히 볼게요. 우리가 최고 자리의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27의 40승을 편의상 뭐 A라고 합시다. 그래서 로그 A에 대한 관찰을 할 건데, 너는 어떻게 생겼냐면 40 곱하기 3 곱하기 로그 3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용 로그 값인 로그 2는 0.3010으로 주어지고 로그 3은 0.4771로 주어져요.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많이 보다 보면 뭐 맨날 잘 주어지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로그 값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소수점 부분이 어떤 식으로 최고 자리 숫자의 형태를 표현하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120 곱하기 0.477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연산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되죠. 120 곱하시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 너가 4 5 9 다시 4 7 7 1. 자, 그럼 2 5 2 너가 7 5가 되겠죠. 맞나? 자리가 약간 이상한데? 맞나? 맞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57.252가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57.252가 뭘 의미하냐면 얘는 57 더하기 0.252가 되겠죠. 맞나? 잠깐만. 계산을 맞게 했나요? 뭔가 약간 이상한데? 너가 2, 4, 1 올라가면 5, 9, 맞죠? 4, 7, 7, 5, 2?
맞네요. 자, 그럼 봐봐. 57.025가 된다는 거는 57은 10의 57승을 의미하죠, 사실. 요 로그를 취한 형태 입장에서 요 뒷부분을 알파라고 부른다면 요 소수 부분에 대해서 0.252가 되는 이 로그 알파, 그러니까 로그 값은 어떤 숫자가 0.252가 되냐면 로그 알파가 지금 0.25인데 얘는 0.3010보다 작죠? 그리고 0보다 크죠? 얘가 0.252. 그럼 봐봐. 0보다 크다는 거는 너를 원래 로그 1보다 크다는 거고 여기가 로그 알파가 되고 너가 로그 2가 되죠. 그럼 보시다시피 알파라는 값이 사실은 요거를 나타내는 얘가 지금 10에 0.252승 요 형태가 얘가 지금 알파가 아니죠. 로그 이 값이 알파인 거니까 이렇게 10에 알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서 얘가 1과 너 사이에 있고 그럼 10의 알파승이 결국에는 1.xx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자리 수인 1에다가 얼마를 곱하게 되냐면 10의 57승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고 자리 숫자가 1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어디서 찾냐면 요 로그 1과 로그 2 사이에 있다는 거. 0.3010이랑 0 사이에 0.252가 있는 형태를 찾아서 우리가 최고 자리 숫자를 찾습니다. 이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는 유형은 사실은 최근에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집에도 많지 않아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봐둘 필요가 있어요. 내신에서는 그래도 간간히 출제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봅시다. 우리 1번부터 볼게요.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것들은 빨리 넘어갈게요. 자, 1번 5의 4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것을 A, 자연수 K의 6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것을 B, 너의 3제곱근 중 역시 실수인 것을 C라고 했는데 그럼 이 형태에 대해서 내가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들을 구하고 싶고 그럼 A라는 거는 5의 4분의 1승 그 다음에 B는 K 6분의 1승이죠. C는 9의 3분의 1승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부등식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 4분의 1, 6분의 1, 3분의 1이니까 나 같으면 12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125 K제곱 9의 4승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K가 81보다는 작을 거고 이 부분은 125랑 K를 비교해 보시면 K는 12부터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빼가지고 개수 세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3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x의 n 플러스 1승는 세제곱근 루트 4의 실근 중 역시 양수인 것. 지금 실근 중 양수인 것, 세제곱근 루트 4라는 숫자 자체가 0보다 큰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로 x는 너의 n 플러스 1분의 1승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4의 3분의 1승에 n 플러스 1분의 1승 그러니까 2에 너가 3 n 플러스 1분의 2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an인 거죠. 너가 an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6의 3분의 1승 16의 3분의 1승 n 플러스 1분의 1 똑같이 연산을 해보시면 2에 3n 플러스 1분의 4가 나오죠. 그럼 둘이 곱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 부분끼리는 더해질 거고 그러면 3분의 2, 3분의 4 더하시면 2가 나오죠. 그러니까 an, bn 2에 n 플러스 1분의 2가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식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조금 풀고 뒤에는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좀 볼게요. 3번이 이제 거듭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실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문제이고, 보시면 n-4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fn, 다시 n-4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애시당초에 fn, gn에 대해서 보통은 n이라는 게 등장하면 x의 n승이 뭐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애초에 너는 제곱근, 너는 5제곱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식 자체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어떤 숫자의 제곱근이 n 빼기 4인 거고, 어떤 숫자의 5제곱근이 n 빼기 4인 거죠. 즉 너의 실근의 개수가 fn이고 너의 실근의 개수가 gn인데, 근데 어차피 너가 홀수니까 무조건 너는 1이죠. 그러면 둘이 더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3이 되길 바라니 너는 2가 될 수밖에 없죠. 너가 2가 된다는 거는 짝수니까 네가 0보다 크기를 바라는 뭐 이런 조건을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4번을 여러분이 직접 연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식을 조금만 관찰을 해보시면, 이쪽 지수 식변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뭘 되게 많이 쓰냐면 곱셈 공식 혹은 인수분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관찰을 해보시면 분자 분모가 무관하지가 않아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에 너가 뭐 n승이 2가 되겠죠? 양변에다가 n승을 해줬고, 그러면 A의 3n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n승 나누기 A의 2n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얘를 대입해서 풀어도 뭐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연산이 좀 귀찮고, 이 형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형태이고, 너는 제곱, 너도 제곱, 너는 an 마이너스 n승을 서로 곱한 형태죠. 즉 너는 사실은 어떤 형태였냐면 a의 n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n승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온 형태죠. a의 마이너스 2n승. 그럼 보시다시피 이만큼이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찰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주어진 식을 대입을 해서 풀라는 의도로 출제한 문제이고, 수학 상 쪽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혹은 곱셈 공식 문제들을 풀 때 많이 봤던 형태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볼게요. 5번의 형태가 지금 4번하고 기본적으로는 살짝 유사한데, 5번의 형태는 4번하고 사실은 푸는 방법이 다르죠. 5번은 어느 부분만 관찰하는 문제였냐면, 분자 분모의 형태 자체가 분모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맞는데, 잘 보시면 분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내림차순으로 통일을 시켜주시면 분자를 이렇게 통일할 수 있거든. A의 4승 더하기 A의 1승 A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통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잘 보시면 너라는 거는 사실은 A의 5승에다가 A의 마이너스 1승 A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한 형태이니 역시 약분이 되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8이라는 값이 그냥 A의 5승이 나오는 형태였고, 밑에 있는 형태도 마찬가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얘는 A의 10승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A의 10승이 얼마니? 답은 그래서 그냥 바로 64가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밑에 6번 어렵지 않고 7번 한번 볼까요? 자, 7번. 함수 fx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주어진 형태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이 16으로 일정할 때 둘을 곱한 값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은 a, b의 관계를 보시면 8의 a승, 즉 a분의 1이 8의 알파승이고, 그 다음에 b분의 1이 8의 베타승이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형태니까 위아래를 서로 곱해줍시다. 그럼 a, b분의 1이 나오고, 너가 8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너는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이죠. 근데 보시면 이 형태 자체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너가 최소이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너는 최대가 돼야 되죠.
얘가 최대이고 싶은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일정한 걸 줬어요. 그럼 당연히 뭘 이용해서 푸냐면 산술기하를 쓰겠죠. 산술기하 이용해서 a, b가 둘 다 8이 되는 순간이 최소가 되겠다, 이 값이. 갖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8번. 요 순서상 문제를 자주 이쪽에서는 출제를 하는데, 순서상 문제를 여러분이 보실 때 주의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n값이 mn이 지금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2 이상 100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 형태를 문제 길어지는 문제를 풀다 보면 가다 보면 이게 이제 2 이상이라는 걸 깜빡하고 mn에다가 1이 되는 경우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세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 작년에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꽤 잘하는 애들도 요거에서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한두 개를 잘못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순서상을 셀 때 mn이 1 이상이 아니라 2 이상이라는 거. 식 한번 볼게요. 좌변은 뭐가 되냐면 A에 m승이 있고 분모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n분의 1이죠. 8n이죠. 8n. 8n분의 m이 될 거고 우변은 바깥에서부터 곱해보시면 A에 너가 2분의 1승 곱하기 그 다음에 안쪽에는 역시 A에 2분의 1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에 8분의 3승인가요? 곱하기 마지막으로 A에 4분의 1승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마다마다 그러니까 요 제곱근 마다마다 계속해서 2분의 1승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너를 통일을 시켜봅시다. A에 8분의 얼마가 되냐면 너가 11 더하기 2니까 13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즉 n분의 m은 13이 돼야 되고 m 값은 13n이 돼야 되는데 이 범위 자체가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즉 n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부터 7까지인가요? 이만큼 되겠죠. 그래서 n이 1인 건 안 된다. 원래는 사실은 n이 1인 거는 m 입장에서는 범위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보통 여기까지 딱 쓰고 n에다가 1부터 이제 7을 넣고 한 개를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사실은 별거 아닌 식변형이고 9번의 디귿번을 가끔 이제 애들이 말도 안 되게 맞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디귿번 잠깐만 보시면 지수 부분이 양변이 이제 제곱이 된 형태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3의 A승이 4의 B승이 되면 양변을 제곱을 해서 지수끼리 제곱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건데 간간히 이제 맞았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고 지수를 양변을 제곱한다는 지수끼리는 2배를 해줘야 되죠. 지수를 제곱하는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지수가 뭔가가 곱해지려면 얘는 A승을 해줘야 되고 너는 B승을 해줘야 돼요. 여긴 A승은 여긴 B승을 했을 때 같기 위해서는 당연히 A랑 B랑 같아야 되죠. 근데 A랑 B랑 같겠니? 3의 A승이 4의 B승인데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아예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10번의 대소관계 문제인데 이 대소관계 문제가 되게 독특합니다. 한번 볼게요. 원래 대소관계 문제가 되게 쉽거든. 보통 대소관계 문제는 서로 빼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밑을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수를 통일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나눈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3의 세제곱분 루트 2 즉 너를 3 곱하기 2의 3분의 1승이라고 쓸게요. 더하기 너가 2의 곱하기 3의 4분의 1승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B랑 비교해 봅시다. B는 2 곱하기 2의 3분의 1승 3 곱하기 3의 4분의 1승 그럼 보시다시피 얘는 2의 3분의 1승이 한 개 더 많고 얘는 3의 4분의 1승이 더 많죠. 즉 A, B의 대소관계를 결정짓는 거는 2의 3분의 1승과 3의 4분의 1승 둘 중에서 이제 어느 쪽이 큰지가 결정이 나는 거지. 양변을 12승을 해주면 너는 2의 4승이 되고 너는 3의 3승이 돼요. 그럼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죠. 즉 아래쪽 3의 3분의 1승이 한 개 더 많은 B쪽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가지고 비교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B보다는 더 작은 형태가 나와요. 요게 일단 첫 번째 비교입니다. 얘는 A에서 B를 뺐다고 보시면 돼요. 너가 0보다 크다.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비교가 약간 어려워요. 자, C가 뭐가 주어졌냐면 2 곱하기 2의 3분의 1승이랑 다음에 곱하기 3의 4분의 1승, 이런 게 주어져 있어. 이런 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구조상 얘랑 얘네를 비교하려면 어쨌거나 뭔가를 빼거나 아니면 서로 나누거나 하는 행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서 너를 한번 빼볼게요. A 빼기 C를 한번 식을 써볼게요. 근데 A 빼기 C를 써봤더니 얘는 2의 3분의 1승이랑 3의 4분의 1승이 각각 곱해져 있기 때문에 식이 약간 불편하죠. 그래서 가끔 이런 식의 변형을 하는데, 어떤 변형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 C라는 거를 쪼개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따로 쪼개줍니다. 너를 이렇게. 아주 독특한 변형이에요. 이건 사전에 알고 있으면 거의 좀 잘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얘를 요걸로 두 개로 쪼갭니다. 두 개로 쪼개놓고 각각에다가 빼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2의 3분의 1승으로 묶으면 3 빼기 3의 4분의 1승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를 또 빼주시면 이번엔 3의 4분의 1승으로 묶으면 3의 4분의 1승 2 빼기 2의 3분의 1승이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그러면 너도 다 양수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가 나오면서 0보다 크게 나옵니다. 즉 C가 제일 작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요 C를 두 개를 따로따로 쪼개서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풀려고 하면 되게 잘 안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뭐 생긴 것 자체는 좀 독특하게 생겼죠. 그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번, 12번 기본적인 로그 연산이라서 아마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3번 한번 볼까요? 13번이랑 14번, 15번, 16번 이런 것도 이제 14, 5, 6이 살짝 어려운데 일단 13번부터.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연산 B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겠대. 근데 형태가 되게 친숙해요. A 로그 2의 B. 그럼 이거는 딱 보자마자 B 로그 2의 A와 같다는 게 보이죠. A 로그 2의 B는 B 로그 2의 A와 같을 테니 기억번에 해당하는 X, Y가 서로 교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기억번 참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X의 Y분의 1을 연산을 한 형태. 그럼 X의 로그 2의 Y분의 1이랑 너랑 Y의 아니지 X분의 1에 다시 로그 2에 Y랑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X분의 1이라는 거는 결국엔 X의 마이너스 1승이죠. 즉 로그 2에 Y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겠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쟤랑 같아지더라. 그래서 이쪽은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할 건 뭐냐면 진수 조건이 혹시 틀어지진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얘는 처음부터 A, B가 양수, X, Y, Z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상 차이는 없죠. 그래서 차이는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 디귿번 X의 YZ, 즉 X의 로그 2의 YZ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너를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죠. 로그 2의 Y, 로그 2의 Z. 근데 역시 지수끼리 더한 형태니까 X의 로그 2의 Y랑 곱하기 X의 로그 2의 Z로 따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게 X 연산 Y, X 연산 Z가 되기 때문에 디귿번 역시 참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기억이 원래 A의 연산 B가 A의 로그 2의 B인데 원래 얘가 얘네랑 자리 바꿀 수 있잖아. B의 로그 2의 A가 되잖아. 요것 때문에 A, B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 15, 16이 이쪽에선 조금 어려운데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q에 로그 p, 로그 q와 로그 p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되고, 자, 보시면 로그 q는 로그 p 더하기 2의 n승 어쩌고 되어 있는데, 2의 n승으로 통일합시다. 2의 5 빼기 n승이 되겠죠. 이렇게 밑을 2로 통일을 해서 식을 한번 연산을 해봤고, 자, 너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두 자연수 PQ. 그래서 PQ는 100 이하고 자연수입니다. 자, 이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너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즉 N 값이 결정나면 PQ의 순서쌍의 개수가 결정이 나는 건데,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이쪽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를 넘겨서 로그 P분의 Q가 2의 5 빼기 N승.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P분의 Q는 너는 10에 2의 5 빼기 N승이 됩니다. 요거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지수예요, 지수. 근데 P를 이쪽으로 곱할 수 있죠. 즉,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P 값이 정해지면 Q 값이 정해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는 P 값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P 값의 개수가 곧 Q 값의 개수가 될 텐데, 범위가 만족돼야 되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예를 들어 N 값이 1이면, 이 자리가 뭐가 되냐면 2의 4승이 되죠. 그럼 10의 16승인데, Q는 10의 16승 P가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고, 너는 그럼 10의 16승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Q가 10의 16승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모순이 일어나고, 우리가 n이 1일 때 안 되고, 2일 때 이거 10의 8승 되죠? 안 되죠. 3일 때 10의 4승 되죠? 역시 안 되죠. 근데 4가 되면 10의 2승이 돼요. 즉 4가 되는 순간 Q는 100 P가 됩니다. 이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언제? PQ 순서상 1,100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A 4가 곧 1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A5는 어떻게 되겠어? 이 자리가 4에서 2가 됐으니 5가 되면 이 자리는 1이 되겠죠. 그죠? 즉 10의 1승 P가 돼요. 10P가 나오죠. 그러니까 P는 1부터 10까지 가능하죠. 뭐 때문에? 이 범위 때문에. 그래서 이 14번은 아까 우리 풀었던 몇 번과 살짝 비슷하냐면 8번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죠? 느낌이 8번과 비슷하다. 다만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뭘로 결국엔 바꿨어요? 지수로 계속해서 바꿨어요. 이 순서쌍 같은 거 아니면 자연수 조건 같은 거는 거의 지수의 형태로 바꿔서 풀어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15번 이쪽에다 씁시다. 15번 되게 중요하고 16번이 기출이에요. 16번이 기출이고 15번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16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15번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15번을 여러분이 한번 푸는 시간을 좀 줘볼게요. 자, 일단 먼저 72의 모든 양의 약수를 작은 수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너의 로그 값을 취해서 다 더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달래. 그럼 봐봐. 이거는 양의 약수와 관련된 테마는 정확하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수, 두 번째는 합, 세 번째는 곱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약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개수인지 합인지 곱인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방식대로 잘 풀어내주면 되고, 양의 약수는 우리가 숫자를 임의로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72는 어떻게 생겼냐면 72 말고 좀 큰 걸로 할게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4승,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너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내가 헤아리는 방법은 어떻게 셌냐면 3 더하기 1, 2 더하기 1, 4 더하기 1이었죠. 왜 이렇게 세는 거죠? 우리가 양의 약수의 형태를 개수를 셀 때 이렇게 세거든 보통.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세죠? 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이게 변형됐을 때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사실은 뭘 베이스로 하고 있냐면 너의 약수의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형태는 2의 x승, 3의 y승, 5의 z승 꼴이죠. 기본적으로 꼴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x, y, z가 취할 수 있는 범주 자체가 너는 0부터 3이고 너는 0부터 2고 0부터 4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각각 4개, 3개, 5개가 돼서 이 순서쌍의 개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가 곧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약수의 개수를 이와 같이 구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형태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4의 배수 중 배수 2면서 뭐 5의 배수는 수가 뭐 아닌 뭐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예컨대. 그러면 이 형태 중에서 x, y, z에다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4의 배수라는 건 당연히 x와 관련이 있죠. x가 2 이상이라는 얘기지. 5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z는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만 정하면 돼? y만 정하면 되네. 너는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2까지니까 3 곱하기 너가 2 이상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6개가 된다.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고, 요 약수의 합을 또 얘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그래서 이 형태가 원래 이거였죠. 2의 0승부터 이 부분이 등비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됐고 0, 1, 2 요거에 0, 1 여기까지. 여기가 뭐냐면 모든 약수의 합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만약에 뭐 25의 배수의 약수들만 더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지워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5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5의 0승인 거, 5의 1승인 걸 제외를 하고 따로따로 쭉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15번에서 묻고 있는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의 형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너의 개수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이 곱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숫자를 편의상 a라고 놓겠습니다. 너는 항상 모든 약수의 곱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a의 2분의 개수승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왜 그러냐면 어떤 숫자 a라는 거는 표기가 되기를 너의 임의의 하나의 약수를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 2의 제곱 3, 5의 3승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너랑 항상 대응되는 또 다른 쌍을 이루는 약수가 있어요. 예컨대 얘는 얘랑 이렇게 쌍을 이룰 수 있겠죠. 둘이 곱하면 a가 나오겠죠. 즉 약수라는 건 항상 둘씩 곱해가지고 원래 숫자 a 전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쌍으로 a가 존재하는 거라서 두 쌍마다 곱이 a, 즉 전체 개수를 이뤄나는 얘가 쌍의 개수죠. 쌍의 개수. 그래서 a에 요 몇 쌍이 있는지 거듭 제곱을 해서 구하시면 되고, 요 15번은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 그냥 72의 6승이 되겠죠. 72의 6승에다가 그냥 로그 취해서 식 정리하시면 되는 형태인데, 이게 혹시 완전 제곱의 형태의 경우, 즉 제곱수의 경우에는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제곱수라고 해서 딱히 달라지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루트 씌우면 너가 2분의 1이 이제 남을 텐데, 걔가 이제 루트가 되더라도 자연수 형태가 나오면서 우리가 항상 저 a의 전체 약수의 개수를 절반을 취한 거듭 제곱을 해주시면 모든 약수의 곱의 형태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15번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16번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뭐가 16번 풀어보세요.
16번이 기출입니다. 나름의 이제 규칙성이 있을 텐데, 요 마이너스 1의 FAK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보세요.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36의 모든 양의 약수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약수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해주고 싶죠. 그 다음에 로그 뭐가 AK 요걸 이제 시그마를 하고 싶은데 1부터 10 아니지 1부터 9까지 약수의 개수가 현재 9개인가 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은 어차피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없을 텐데 그 중에서 FAK라는 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 자리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결정이 될 거라고. 근데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지는데 곱해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개를 연달아서 곱한 형태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이 모두 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너의 지수 부분이 다 짝수가 돼요. 사실은 어떤 형태인 거냐면 AK가 제곱수인 경우만 가능해요. 너가 제곱수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에 있는 거죠. 나머진 다 무조건 짝수계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제곱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36의 양의 약수 중에서 제곱수가 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1, 4, 6, 9 이렇게 36까지 6은 뭐죠? 1, 4, 9, 36까지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더해지는 거고 사실은 로그끼리 나머지는 다 더해지는 거고 요거 4개만 얘네가 쭉 내가 더해지거나 사실 로그끼리는 곱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를 편의상 순서대로 그냥 너를 A1, A2, A3, A4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그냥 부를게요. 순서대로 어차피 순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너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로그 A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 로그 A2니까 4 마이너스에 로그 9 마이너스에 로그 36 나머지는 다 더하기가 됩니다. 플러스 로그 A 5부터 12까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너는 사실은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시면 A1, A2, A3, A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냐면 A1, A2, A3, A4를 1, 4, 9, 36이라고 아까 불렀어요. 그럼 실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만큼인데 얘를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나 같으면 분자분모에다가 너를 A1, A4를 똑같이 곱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왜? 이게 뭐야?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이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이 방식을 취해 주시면 요렇게 곱한 게 36, 요렇게 곱한 게 여기 36. 즉 너는 36에 4제곱 나오고 너는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이니까 얼마 나오죠? 너가 36에 2분의 무슨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죠. 약분되죠. 약분돼서 얼마가 되냐면 얘가 왜 이렇게 많죠? 맞나요? 36에 2분의 1승이 되나요? 6 나오네. 그죠? 답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 기출 문제였습니다. 요 양의 약수에 대한 얘기는 수 1에서도 나오지만 확통 같은 거, 경우의 수 같은 거 할 때도 종종 등장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번. 여기부터 이제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문제들이고, 얘네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오는 형태들이라서. 특히나 그 중에서 20번은 거의 인근 학교에서는 뭐, 최근에 안 낸 학교가 없을 만큼 워낙에 빈출되는 형태이고, 요 20번은 살짝 변형이 되는 형태가 있는데, 그것까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7번 보시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너의 실근 중 역시 양수인 것을 an. 그럼 an은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네. 너는 이항시켜서 2의 n분의 2승의 n 플러스 1분의 1승이니까 2의 n 플러스 1분의 2승이 되죠. 딱 보자마자 너는 뭔가 부분분수 형태가 될 것 같고, 근데 A2부터 A6까지 쭉 곱했네. A6까지 곱하시면 2에 요거만 이제 2가 앞에 곱해지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마이너스 마지막에 6 들어가면 7분의 1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가 2의 1 빼기 7분의 2는 2의 7분의 5승이 되겠죠? 너의 K승을 한 거니까 K승을 했고 정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보시다시피 얘는 소수죠? 그러면 이 자리가 아닌 정수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K값은 7이 최소값이 되더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8번 볼게요.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너가 밑면이 이와 같고 높이가 이와 같은 어떤 정사각 기둥의 부피와 한 모서리의 길이가 an인 정육면체 부피가 서로 같대. 그럼 정육면체 부피인 an은 3승이 될 것 같고 너는 정사각형이니까 4의 아니지 2의 n분의 4승의 제곱 곱하기 2의 n분의 7승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는 이렇게 되나? 2의 n분의 8 더하기 7이니까 1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n은 2의 n분의 5가 되는구나. 역시 자연수가 되려면 n값은 최소한 저 5의 약수가 돼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n값이 1이 되는 경우는 보지 않고 너가 5가 돼야 되죠. 5의 약수가 돼야 되죠. 이런 약수 표현 같은 것도 이렇게 곧잘 나온다.
넘어가서 미안. 자, 19번 볼게요. 얘도 이제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19번 방금 풀었던 18번과 비슷하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너의 부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너의 높이 각각 A, B, C. 이번엔 얘는 대소관계, 기억니은에서 이제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고 디귿번에서 이제 자연수 조건 이용해서 18번처럼 풀어내는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A는 뭐 이렇게 되겠죠. 3에 4분의 3인가? 이거가 정사각형이니까 2에 3에 3분의 4. 간단하죠. A, B, C만 나오면. 자, 19번에 일단 기억번 봅시다. A 빼기 B가 0보다 큰가? A, B를 비교하겠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B가 더 크죠. 너는 한 변의 길이가 세제곱분 루트 9인데 넓이니까 제곱을 하겠죠. 그래서 3분의 4승이 되고 너는 세제곱을 해봤자 4분의 3승이니까 지수가 이제 B가 더 크고 B, C를 비교해 보시면 C는 이제 연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요거 연산하면 24의 3분의 1승이 8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라서 8이 2로 바뀌어요. 약분되고 요거 연산하시면 6분의 5승이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얘랑 비교하시면 역시 B가 더 크죠. 그래서 니은번이 참이 되고 기억번은 틀렸고 마지막 디귿번 A, C 나누기 B니까 3에 4분의 3 더하기 3분의 4 빼기 6분의 5의 n승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그럼 얘는 통분해서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12로 통분을 하시면 12분의 얼마 나오니? 9, 16 빼기 10 뭐 이렇게 나오나? 그럼 12분의 15 나오나요? 약분하시면 4분의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죠. 보시다시피 n값이 4가 되어야지만 이 형태가 음아닌 정수가 나오고 너가 자연수가 나온다. 자, 요 문제였고 자, 20번 일단 별표를 쳐놓을게요. 20번은 하도 얘가 요거니? 거꾸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맞아요? 오면 그러면 12분의 3이구나. 그죠? 4분의 1이네요. 답은 똑같네요. 그럼 맞나요? 그죠? 자, 20번 볼게요. 20번 별표 쳐놓을게요. 20번은 얘가 이제 가장 기본 형태이고 이게 이제 좀 다채롭게 변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변형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변형된 문제는 내신에만 출제되는 고유한 문제이고 문제집에는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유형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이 형태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n의 값을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냈을 때 자연수 ABC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이고 원래는 요거를 이제 요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냥
n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원래 가장 기본형이에요. 얘는 n값의 최소가 아닌 자연수 ABC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봐봐. 지금 n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2의 a승, 3의 b승, 5의 c승으로 표현을 해놨고, 너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n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겠죠. 너를 2로 나누니까 2의 a-1인데 루트니까 2로 나눴고, 3의 2분의 b, 5의 2분의 c. 근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네.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너의 지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음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ABC는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건 최소값은 1, 너는 2, 너는 2. 즉 BC는 짝수가 되고 A는 홀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각각에 대해서 동일하게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이번에는 3분의 A랑 3의 B-는 나누기 3, 다시 5의 3분의 C, 똑같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역시 지수가 다 음아인 정수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정리를 해보시면 2의 5분의 A, 3의 5분의 B, 5의 C-를 나누기 5가 되겠죠. 이렇게. 역시 지수 부분이 다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가로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A에 대해서, 동일한 B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세로로 보시면 A는 3의 배수 돼야 되죠. 5의 배수 돼야 되고 홀수 돼야 돼요. 그러니까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면서 홀수인 가장 작은 숫자는 당연히 15가 되겠죠. A는 15가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짝수 5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돼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B는 10이 최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짝수 3의 배수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돼야 되죠. 즉 C는 최소가 6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BC의 최소값이 각각이 다 나오고 끝나는 이런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내신에서는 어떻게 조금 재밌게 변형을 하냐면 너를 만족하는 자연수 n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는 뭐가 될까? 이런 게 이제 내신에서는 조금 변별력 있게 등장을 합니다. 가장 작은 거 구하는 거는 일단은 이 형태를 구하시면 되고, 이런 게 될 거고, 내신에서는 이렇게 자연수 n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 두 번째로 작은 수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로 작은 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보다 그 다음으로 작은 거. 그럼 제일 작은 건 너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냐면 A는 15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죠? 15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라는 게 될 수 있는 거는 30, 45, 60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되냐면 45, 그 다음에 뭐 75 뭐 이런 게 되겠죠. 더 큰 건 사실 볼 필요는 없어요. B도 마찬가지로 얘는 10의 배수 중에서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20, 30, 40 가다 보면 누구밖에 안 되냐면 40밖에 안 돼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자리는. 즉 30 간격으로 되는 거죠. 얘는 2, 3, 5 역시 너도 30 간격으로 돼요. 즉 너가 36이 됩니다. 그죠? 내가 그 다음이 36이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두 번째로 작은 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굳이 지수를 하나를 올린다면 가장 상승폭이 작은 거는 당연히 밑이 2인 형태에 대해서 얘를 45로 바꿔주는 게 가장 상승폭이 적죠. 2에 30승이 곱해지는 거지. 만약에 내가 B를 10에서 40으로 바꾸면 3에 30승이 곱해지는 거죠. 너를 곱하면 얘는 5에 30승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작은 수는 뭘까? 얘는 지금 가장 작은 수. 얘를 얘로 바꾼 게 두 번째로 작은 수. 너를 너로 바꾸는 게 세 번째로 작은 수거든. 네 번째로 작은 수를 물어보면 얘를 얘로 바꾸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왜? 얘가 1로 가야죠. 왜? 2의 제곱이 5의 1승보다 분명히 작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되면 이제 약간 함정이 있는 그런 기출문제가 되겠다. 괜찮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20번은 굉장히 출제가 잘 된다. 요 정도까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1번은 심플하죠. 볼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5 로그 n의 2의 값이 자연수가 되고 싶은 그런 모든 n 값의 합을 구해달래. 역시 최종적으로는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데 5 로그 n의 2가 m 너가 자연수 중요한 거는 n은 2 이상이 어차피 n은 1이 될 수가 없죠. 로그의 밑으로 존재하는 형태이니까. 자, 그때 모든 n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고 그런 너를 이쪽에다가 32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굳이 32는 그냥 아까 25로 쓸 걸 그랬나? 2의 5승으로? 2의 5승으로 쓸게요. 2의 5승 n의 m승꼴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둘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인수 중에서는 2밖에 없어요. 소인수 중에 2밖에 없거든. 즉 n이라는 것도 2의 k승꼴일 수밖에 없어요. 즉 결론 2의 5승은 2의 k m승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즉 k라는 거는 너의 약수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1, 5 두 개가 가능하다. 이 자리에다가 대입하시면 n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 32 이렇게 되는 거죠. 즉 2의 5승도 되고 32의 1승도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순서상 쓰다가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요거 2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2번이 가형 기출이었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n도 m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수 조건을 써먹을 때 n이 자연수다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요 로그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연수를 뭐 m 이런 식으로 놨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식 자체를 m을 기준으로 식을 쓸 수도 있지만 식을 정리를 해서 n을 기준으로 식을 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수 조건이 있는 형태는 로그를 가지고 풀지 않고 다 지수 형태로 바꿔서 풉니다. 항상. 그래서 주어진 표현을 지수의 형태로 잘 바꿔서 우리가 자연수 조건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어거야.
개가 나오더라? 몇 개 나오죠? 다들 조금씩 아깝게 틀렸네요. 자, 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서 내가 지수 형태로 바꿔달라고 했죠. 한 번씩 볼게. 로그 4의 2n제곱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4의 로그 2의 루트 n이 있죠. 너가 자연수가 됩니다. 그리고 42하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밑이 안 맞으니까 너를 이렇게 4로 바꿔줄게요. 얘를 2로 바꿔도 되는데 어차피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를 4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뺀 거니까 나눠줄 수 있죠? 나눠보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2, 얘네 2분의 3승이 나와요. 너가 로그 4는 m 이렇게 나오겠죠. 자, 로그를 이제 지수로 바꿔줍시다. 4의 m승이 되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n을 m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양변을 2를 나눠주시고 4의 m승은 2의 2m승이죠? 2를 나눴으니까 빼기 1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n은 2의 3분의 2승을 곱해주시면 되죠. 3분의 4m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자연수죠? 너가 자연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의만인 정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준 자체를 n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밑에 소수 입장에서 너의 지수 부분이 의만인 정수가 되게끔 식을 정리를 해봤다. 근데 m값의 범위가 42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차근차근히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4m-2가 3의 배수가 되려면 1 안되고 2 되죠? 2 되고 그 다음에 3 안되고 4 안되고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3 간격으로 계속해서 되더라. 그래서 2부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들을 가지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니까 마지막에 38까지인가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일씩 더해서 39까지 나누기 3 하시면 1, 2, 13까지 개가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개수는 보통 선생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셉니다. 첫 항이 공차랑 같아지게끔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고 그 다음에 공차로 나눠주시면 정확히 항의 개수가 이렇게 좀 쉽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우리 상용 로그 있는 문제들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쵸. 여러분이 문제 좀 풀 거 주고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자, 두 양수 x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값의 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2의 p승 곱하기 5의 q승이래.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야 되고 로그 2는 0.301이 돼요. 로그 y가 2.699인 걸로 봐서는 가번 조건에 따르면 로그 y는 뭐가 되냐면 3 빼기 로그 2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3에서 지금 0.301을 뺀 게 2.699가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10의 3승 이렇게 쓸까? 로그 500이 되나요? y값은 500이 쉽게 나왔어요. 이걸 구해놨고 그 다음에 로그 x라는 거는 0부터 9 사이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가 자연수래요. 괄호치고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정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0보다 크다죠. 크다. 즉 얘가 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1, 2, 3 이런 값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로그 x가 될 수 있는 값은 로그 x는 기껏해야 너가 이항이 된 로그 y 더하기 1 더하기 2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즉 너는 로그 y에 곱하기 10에 1승, 2승, 3승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x가 되는 거는 500 곱하기 10에 1승부터 2승, 3승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다. 몇 개 안 나오죠? 요 문제가 일반적인 소수 부분, 정수 부분 문제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요 23번의 의도 자체는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거예요. 사실 x와 y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건데 즉 O 어쩌고의 형태가 된다는 건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반드시 y보다는 커야 되죠. 그죠? x가 y보다는 반드시 커야 된다.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 나오죠. 원래는 빼서 정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써봤다. 그 다음에 24번은 뭐 심플한데 자 정수 부분이 4인 자연수의 개수가 x 역수의 다시 상형 로그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y 그러면 x의 상형 로그 즉 4보다는 로그 x가 크거나 같고 5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그 다음에 역수의 상형 로그니까 로그 y분의 1 너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죠. 각각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어차피 자연수의 개수니까 너는 뭐가 되냐면 10에 5승 빼기 10에 4승 개고 얘도 양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나요? 즉 너도 10에 제곱 마이너스 10에 1승 개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로그 x에서 y를 뺀 거니까 얘네끼리 약분하시면 되죠. 10에 3승 나오죠. 답은 뭐 3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자 응용 문제 두 문제 있는데 요거 두 문제 풀어보고 마칠게요. 자 25번을 보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상당히 그래도 수투를 기억을 잘 제법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수업부터는 문제 난이도를 조금 올리도록 할게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는 조금 쉽죠? 보니까 자 어떤 물체의 처음 온도를 T0, T분 후의 온도를 T, 주위의 온도를 T, S 아마 서라운딩의 S를 쓰는 것 같고 너가 그때 식이 이와 같아요. 상형 로그 T 마이너스 TS 나누기 T0 마이너스 TS 너가 KT 이런 응용 문제의 경우 우리가 주어진 요소마다 적당한 숫자만 잘 대입을 하시면 되고 뭐 어렵지는 않아요. 자 95도씨로 익힌 달걀을 5도씨에 물에 넣은 거죠. 주변 온도라는 거는 물의 온도를 말해요. 달걀 주변에 물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식혔고 3분 후에 35도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 온도는 95, 3분 후에 즉 T가 3, 온도가 35가 된 거죠.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로그 95였고 주변 온도는 5고 35가 됐고 주변 온도는 5고 그게 K 곱하기 3인 거죠. 그럼 우리가 굳이 K 값을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구하지 않고 식만 이대로 써놓고 그 다음에 이 달걀을 계속해서 식히는 건데 15도씨까지 식히려면 밑줄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는가. 그럼 내가 처음 시작 자체는 이제는 35도부터 계속해서 식히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는 온도 자체 처음 온도를 이번엔 35도로 잡아야 돼요. 즉 95에서 35 갔다가 35에서 다시 15도로 떨어지는 형태죠. 동일한 식을 써보시면 로그 35에서 15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너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 형태는 이 형태가 완벽하게 같은 식이 나오죠. 좌변 로그 3분의 1 너도 로그 3분의 1이 나와요. 즉 너가 k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죠. 즉 3분을 더 시키면 우리가 15도가 되겠다. 자, 됐고 마지막으로 26번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프로그램은 한 번 누를 때마다 그래프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시킨다고 합니다. 확대를 시킨다는 것은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곱하는 형태를 취할 텐데 두 버튼 A, B가 있고 A를 3번 누르면 3배, B를 5번 누르면 5배가 된대요. 그랬을 때 2번, 3번 각각 누르면 몇 배가 되는가? 그럼 식을 보시면 식이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어떤 A 버튼에 대해서 너는 곱하기 R의 A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B는 곱하기 R의 B. 근데 봤더니 RA를 3번 곱하면 즉 RA에 3승이 3인 거고 RB에 5승이 5인 거죠.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거듭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숫자 5번 거듭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숫자가 될 것이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식을 볼 건데 우리가 지수의 형태로 바꾸지 않고 문제에서 로그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 주겠습니다. 그럼 결론 3 로그 R의 A는 뭐가 되냐면 로그 3이 나와요. 얘는 5 로그 R의 B는 로그 5가 나오겠죠. 이 둘을 이용을 해서 로그 R의 A와 로그 R의 B를 구할 건데 걔를 이제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우리는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이거야. A를 2번을 누른다는 건 RA의 제곱이 돼야 되고 RB의 3승이 된다고.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너가 X가 되겠다는 거지. 근데 이대로는 지수의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니 로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역시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나는 로그 X값이 나오면 X값을 이제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2 로그 R의 A 더하기 3 로그 R의 B가 로그 X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이 값은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0.48로 주어져 있고 너는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죠. 로그 5를 주는 경우는 없고 이건 0.7이 되겠죠.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로그 RA, 로그 RB가 나오고 얘네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로그 RA 같은 경우는 0.16이 나오고 로그 RB 같은 경우는 0.14가 나오나요? 이렇게. 그래서 둘을 곱해서 더해보시면 정확히 이 값이 0.74가 나와요. 근데 로그 값이 0.74가 된다는 거는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5.5가 되는 거죠. x가 5.5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그냥 5.5배가 된다. 자, 됐죠?